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노 산부인과 원장을 맡게 된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의 골드미스들의 공통점이 돈 잘 벌고 몸매 좋고 직장에서 대부분 잘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시는 분이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분만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연분만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만으로 37, 38이 넘으면 자연분만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골반뼈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벌어져야지 산도가 넓어져서 아기가 나오는데 뭐 아기 크기는 맨날 같고 산도가 벌어지는 건 약간 한정되니까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가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도 제 친구가 38에 출산을 했는데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저한테 이제 자기가 요가도 열심히 하고 산전 체조도 열심히 하고 남편과 같이 체조하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자연분만 하다가 수술을 했다고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참 잘 되었다 수술을 해서 안전하게 아기를 낳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분만을 당연하죠. 이제 배의 많은 부분들을 절개하지 않고 애를 낳는 거.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거는 출산과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은 안 할수록 좋죠. 자연분만이 좋지만 자연분만을 힘들게 하면 수술보다 더 힘들거든요. 자궁 앞에는 소변을 나오는 길이 있고 자궁 뒤에는 대변이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면서 산도가 넓어지면 앞에 소변 나오는 길, 뒤에 대변 나오는 길 다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치면은 제왕절개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수술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 의지로 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나이 드는 건. 몸이 변화가 되는 건 나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마음이지. 네. 제가 이제 제왕절개를 할 때 나는 이제 제왕절개 해야지 생각을 하고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의사한테 너가 제왕절개를 해주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 출혈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담됐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병원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애를 낳아라. 마취과이셨는데 병원장님이 마취과 전문의들이 다 긴장하고 있다. 너가 우리 병원에서 애 낳는다고 해서 지금 다 떤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 가서 낳습니다. 정말? 네. 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이 이렇게 맨날 얼굴 보는 의사인데 혹시라도 무슨 문제 생기면 다들 난처하니까요. 두 목숨이잖아요. 산모와 아기. 그리고 남편도 저희 병원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같이 일하는 남자 선생님이, 내가요? 그러니까 이 갭을 의사들은 이제 맨날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들은 여기에서 충격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커요. 진짜로 자연분만에 대한 갭이. 그러니까 그 갭 때문에 의사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산도가 잘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잘 벌어지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벌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보통 이제 자궁문이 3cm에서 8cm 열릴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과적인 합병증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렵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어서 아기가 커질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 당뇨, 고혈압 같은 게 있어서 만사까지 임신을 유지해서 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이제 뭐 당이 조절 안 되든가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만사까지 못 가서 아기를 일찍 낳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상과적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좀 늘어나겠죠. 그거 말고도 그냥 아무 특별한 문제 없이 예정일까지 다 아기를 잘 키웠는데 자연분만을 할 것이냐 제왕절개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는 그야말로 산도가 부드러워서 넓어져야지 아기가 나오는 거지
산도가 잘 부드럽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아기는 못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오더라도 너무 힘들게 난산이 되는 거죠. 난산을 피하는 방법은 수술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분만이라는 건 의사가 내진을 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초음파로도 설명이 안 되고, 자, 내진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제 하거든요. 이러면 뭐 3cm, 그다음에 4cm, 5cm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만큼 벌어져서 몇 cm예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꺼내면서 또 손이 변화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부터 밤까지 해봐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설명을 잘해서 일찌감치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사들은 결국은 같이 산모와 같이 이거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산모가 건강하고 아기가 건강하다면 끝까지 버텨보는, 이제 해보는 거죠. 네, 제가 먼저 이제 제 영상을 보고요, 조금 되게 처음엔 오글오글거리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 모습을 제가 보자니. 주위 사람들이 보고서 뭐 깔끔하게 잘 나왔다, 언제 가서 그런 걸 찍었느냐, 뭐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남편분은 처음에 남편이 물어보길래 제가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을 다 못 해가지고요. 말라고 하다가 이제 이틀 전에 남편한테 보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남편이 보고서 아무 말을 아직까지 안 하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봤나요? 아들은 제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요, 43인 줄 알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 제가 4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43인 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주민등록 등본을 봐야 될 때, 그때 이제 애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저희 선배가 자연분만을 해보겠느냐, 시도를 해보겠느냐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자연분만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시냐고 수술을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픈 거 못 참아요. 아픈 거 저는 못 참아요. 그리고 남이 아픈 건 많이 봤잖아요. 뭐 알고 있는데 굳이 나까지 아파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니까요. 모르면 몰라서 하지 그걸 알고서 할 수 있을까요? 아픈 거를.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재앙절개율이 조금 높아요.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 번에 아프고 마는데 너무 세게 아프잖아요. 무통주사를 맞으면 덜 아프죠. 덜 아프지만 마지막에 힘을 또 많이 줘야 되거든요. 힘이 안 들어가면 혼나거든요. 또 힘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자연분만 하기 쉽지 않죠. 자연분만의 방법? 자연분만은 다 아시다시피 자연스럽게 있는 자연 통로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죠. 자연 통로에 있는 뼈와 근육을 벌려서 아기가 자기 머리를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맞추는데 2시간에, 짧게는 2시간, 평균 6시간 이상을 잡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아기가 나오는 게 자연분만이고, 마지막에 아기가 나올 때 마지막 기를 터주기 위해서 해음절개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건 작은 수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왕절개는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배를 절개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 거죠. 옛날에 로마의 시저왕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자리안 섹션이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시저왕이 태어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를 절개하고, 배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죠. 피부, 그다음에 근육, 복막, 그 층을 절개를 하고 자궁을 노출시킨 다음,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자궁의 아래쪽에 피부가 제일 얇거든요. 위쪽은 근육이 두꺼워요. 그래서 자궁하고 방광 사이에 고기가 근육이 얇아서 여기 치골에서 2cm 위를 절개하고, 요 치골에서 음모 바로 위죠. 거기를 절개하고 고기로 접근을 해야 자궁의 아래쪽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절개를 해서 아기를 낳는 거죠. 네, 뭐 전부 다 근데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은 뭐를 해도 좀 남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흉터를 적게 남으려고 수술할 때 꼬매는 방법, 사용하는 그 실의 종류, 이런 선택도 이제 과거와 또 많이 틀려졌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피부 꼬물 때 주사를 놓는 방법, 수술한 직후에다가 뭐 어떤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살짝 해가지고 뭐 흉터가 덜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작게는 테이프 붙이는 거에서부터 흉터 치료 연고제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 수술을 할 때 쓰는 합성사가 보통 2주 지나면 녹기 시작해서 2달 지나면 다 녹거든요. 그러니까 2달 지나면 살이 거의 다 붙는 거죠. 붙고 합성사가 녹아서 실의 흔적이 2달에서 석 달 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달에서 석 달 사이는 회복이 된다고, 이제 몸이 회복된다고 봐야겠지만, 그 감각이 떨어지는 거, 배에, 그 다음에 뭔가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은. 그러니까 내가 수술했다는 걸 전혀 기억 못할 정도로 되려면 넉넉하게 5, 6개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제왕절개만이 아니라 무슨 수술이든 그럴 것 같아요.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심지어 맹장 수술을 했어도 그 부분은 계속 의사는 좋다고 해도 환자는 그걸 불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뭔가. 자연분만 장단점. 자연분만은 일단은 아기를 낳은 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고, 그리고 회음부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회음절개에도 큰 문제 없이 잘 회복되거든요.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뭐 아기가 거꾸로 있다든가, 태반 위치가 자연분만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러니까 아기가 문제가 있다든가, 엄마에게 어떤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뭐 임신 중독증이 심해서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된다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함을 목적으로 제왕절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장점일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자연분만을 하고 제왕절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막달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산모가 과거에 자궁을 근종을 제거한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병이 있다든가, 아기의 위치, 이거에 따라서 분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연분만이 당연히 첫 번째 선택 방법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걸리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다면 제왕절개를 준비한 상태에서 자연분만을 하면 되고, 아니면 그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연분만할 때 회음부 절개한 부위가 얼마나 오래 아프냐, 흉터는 안 남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질의 그 입구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입구가 보면 우리가 내진할 때 보통 손가락 2개를 넣어서 내진하거든요. 그 정도가 좀 직경이를 평균으로 본다면 아기 머리는 9cm에서 10cm예요. 그 우리 질 앞쪽에는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있고요. 또 질 뒤쪽으로는 대변이 나오는 항문이 있죠. 그러면 요도를 싸고 있는 근육도 찢어지고 항문을 싸고 있는 근육도 찢어져요. 그렇게 해서 아기가 잘 나오면 되는데 간혹 마지막에 아기가 나오면서 요도를 다치거나 항문 주변을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주변 장기의 손상을 없애기 위해서 회음절개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근데 회음절개를 하는 방식이 가위로 이제 마지막 회음부를 잘라주는데 가운데를 자르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사선으로 이제 절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가 크거나 좀 초산일 때, 힘들게 난산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절개하고요. 가운데 절개는 이제 뭐 2번째 아기나 3번째 아기, 아니면 쉽게 아기가 나올 것 같을 때, 아니면 회음부 길이가 꽤 길 때, 이럴 때는 이제 가운데 절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절개를 하면 거기가 약간 착색이 되어 있어요. 흉터가 좀 남긴 남고요. 오른쪽으로 절개하면 거의 90% 이상은 흉터가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산모분께서 나는 회음절개를 꼭 안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산부인과 의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분만 후에 이제 거기 꼬매잖아요. 꼬맬 때 아마 1시간 정도 걸린다. 수술한 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댓글에 보면 한 달 동안 아팠다라고 하던데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예민한 부위니까 소변 눌 때마다 신경 쓰일 거고,
대변 놓을 때마다 신경 쓰일 거고, 근데 그 안에 꼬매는 실이 녹는 실이거든요. 2달 돼야 녹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이 다 녹을 때까지 따지면 한 2달은 넉넉하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프다고 해서 소변 누는 기능에 문제를 주거나 대변 누는 기능에 문제를 주거나 부부관계를 하는데 문제를 주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회음부 절개를 해서 대변을 볼 때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아기를 낳을 때요. 항문을 어떻게 다쳤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기를 조금 이제 환자한테는 의사가 자세히 얘기 안 해주잖아요. 환자가 그걸 다 알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잘 됐습니다. 좀 아플 겁니다. 하거나 아니면 조금 깊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조금 깊게 나갔습니다. 이거를 꼬맬 때 이게 점막만 살짝 손상이 됐으면 그렇게 안 아프실 텐데 아마 항문을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이 이제 좀 손상이 됐으면 거기를 꼬맸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깊은 곳에 통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대변 넣을 때 힘을 세게 준다고는 절대 안 터져요. 꼬맨 게 터지지는 않기 때문에 힘을 세게 주셔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요. 대변을 묽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물을 많이 먹거나 섬유소가 많은 게 대표적인 게 미역국, 다시마 이런 거니까요. 그런 거 먹고 요구르트 같은 거 이제 좀 드시고 그걸로도 안 되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드시면 변을 좀 부드럽게 하면 그거는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놈의 회음부 때문에 진짜 낳고 나서도 불기둥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 것처럼 해서 낳고 나서도 아팠다. 그래서 둘째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제왕절개가 더 낫다. 이런 댓글도 있네요. 제왕절개는 일단 우아하잖아요. 그냥 가만 누워 있으면 되니까요. 수술 끝나고도 그냥 무통주사기 맞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처음에 아기를 낳을 때는 힘을 주기 때문에 내가 내진대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시간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아기도 이제 수유 끝나고 떠났거든요. 아기도 신생아실로 떠났고 나와 의료진만 있는 상황에서 맑은 정신으로 내진대에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또 처음에 이제 회음절개 하기 전에 마취하거든요. 국소 마취를 합니다. 그게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한 20분 갈까요? 안에서부터 점막에서부터 꼬매고 그 좀 깊은 쪽 꼬매고 마지막 피부를 딱 할 때 되면 마취가 깨지네요. 마취 효과가 떨어져서 산모한테 산모분 다 끝났습니다. 계속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통증이 심하다는 것이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다 약을 요구하면 됩니다. 주사를 놔달라. 먹을 거를 진통제를 주라 하면 주거든요.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진통제를 놔주겠습니까? 알아서 해주시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는 표현이 그렇지만 배를 절개했지 않습니까? 보통 하루에서 이틀은 진통제를 요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의사들이요. 그렇지만 자연분만한 환자에게 6시간마다 진통제를 주세요 이러진 않습니다. 회음부 절개는 자연분만을 할 때 주변 장기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처치입니다. 그리고 회음부 절개를 환자분의 선택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만 당시 의료진의 평가로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회음절개 하고 나서 아프다는 거, 이것이 후유증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약을 쓰면 됩니다.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매스컴에서 유명한 뮤지컬 배우께서 수중분만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 분만 중에 자연분만, 그러니까 한 산모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분만에 대해서 뭐 수중분만, 근해분만, 무슨 분만이 갑자기 쫙 퍼졌죠. 아로마 분만, 라마즈 분만, 무슨 분만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바닷물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그쪽 수중분만의 일종이죠. 그게 그 러시아 같은데 따뜻한 바닷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회음부가 잘 벌어지니까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뭐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각 산부인과에서 제가 전에 일하던 산부인과에서도 갑자기 근해 사고 수중분만 준비하고 막 난리가 나서 그리고 다 아로마 오일 준비하고 음악하고 뭐 마사지 볼에다가 그렇게 한 적이 한때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보호자분들이 분만에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왕절개 하는데도 들어오는 보호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염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자연분만에는 거의 보호자가 참여를 하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산모 중에서는 그 남편이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남편이 자기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 또 그렇게 참여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남편도 있고, 제가 분만한 어떤 미국 분은 남편이 제가 여기서 분만을 하는데 저 뒤에서 비디오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찍으면 안 될까 그런데 괜찮다고 그냥 아무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애기 받으라고 그러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분만을 들어오는데 저희가 많이 가려서 남편분한테는 밑에 이제 아기 나오는 걸 잘 안 보여드리고 아기 나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죠. 그리고 탯줄을 자르게 하고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만 중에 들어와야 되는 게 산모들은 거의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기를 낳는데 좀 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모는 자기가 아프니까 남편을 잘 못 보죠. 저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객관적으로 남편의 표정을 보면 같이 정말 이걸 안타까워서 막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신을 이미 잃어서 혼비백산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물론 애 낳을 때 힘든 걸 보면 좋죠. 이렇게 힘들게 애 낳았다는 걸 보는 건 좋지만 그게 그 남편의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큰 충격이라면 저는 굳이 안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안 보여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다 알아요. 소리로. 처음에 같이 입원해서 같이 분만실에 보통 다 계세요. 보통은 같이 계시다가 애 낳을 때까지 같이 다 계시거든요. 그 분만할 때 남편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신경 안 쓰이세요? 저희요? 저희는 워낙 처음에 신경 쓰였는데요. 10년 전에는. 이제는 뭐 하도 많이 맨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입니다. 그럼 분만실에서 봤던 남편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었어요? 처음에 이거 이제 분만 처음 시작할 때 아빠가 이제 한의사였어요. 그리고 산모분이 자신 있게 우리 아빠는 의사라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만을 할 때 아빠가 이제 옷을 다 이제 우리처럼 처음에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수술복 같은 걸 입혀드렸어요. 간호사가. 그런데 점점점 벽에 가서 붙으시더라고요.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한 걸음 왔다가 점점점 뒤로 가서 수술방 벽에 붙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쿵 하고 넘어지셨어요. 아니 기절하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산부인과 의사라고 내가 다른 과 수술 보고 멀쩡하지 않고 저 징그러워요. 정형외과 수술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의사가 저런 수술을 하지 싶거든요. 남의 과 수술 못 봐요. 무서워서요. 남편한테 선택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안 보겠다고 하면 섭섭해하면 안 되죠. 그거를 날 사랑하지 않아서 어떻게 감히 내 고생하는 걸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남편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너랑 나랑 틀릴 수 있지. 이거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남편분도 표현을 그렇게 해야죠. 안 들어가면 안 될까? 이걸로 끝내지 말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그 순간 안 들어가는 걸 섭섭해하지 마. 내가 다른 걸 더 잘할게. 제왕절개 하는데도 들어가겠다고 우기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수술이 마취를 시작하자마자 5분 안에 아기가 나와야 되고, 아기를 나오면서 바로 소아과에 건너야 되고, 건네자마자 바로 자궁에 지혈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아빠 신경 써야지. 아빠한테 탯줄을 자르게끔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다니시는 선생님한테,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것 같아요. 주변에 출산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되고, 그 지역마다 산부인과 전문 병원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각 동네에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기 쉽습니다. 그러면 노산이면 개인 병원을 다녀도 되느냐? 이제 꼭 종합병원에 가야 되느냐? 종합병원에 가자니 좀 부담이 되고 좀 복잡할 것 같고, 개인 병원에 다니자니 뭔가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진료를 받고 어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럴 텐데요.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라면 그런 응급 대처 능력이 거의 다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분만하다 갑자기 생기는 문제는 드물고 대부분 산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산전 진찰을 하면서 이제 산전 진찰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 병원에서 분만을 쭉 해도 될 거면 별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 3차 기관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을 하시면 그때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그러면 그런 전문 병원이 조리원이랑 같이 있나요? 보통은 조리원이랑 다 같이 있죠. 조리원이 요즘은 대세니까 대학병원이 아니고서는 3차 기관이 아니고서는 모든 산부인과가 조리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엔 조리원이 없군요. 이게 왜냐하면 조리원이라는 것이 이게 요양병원도 아니고 진료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료보험을 커버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영역인데 이게 그러면 인정이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정이 되지도 않아요. 뭐 상급병실을 사용한다? 이런데 인정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병원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산모에게 딱 특화되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병실 구조, 심지어 화장실, 그다음에 식단. 근데 이 모든 것이 산부인과 위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편하죠. 근데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전체의 이런 규정이나 이런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부분에서 산부인과이지만 개인 병원은 거기에 맞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런 게 편할 것 같고요. 분만할 때도 개인 병원이 훨씬 더 편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기 낳기 전에 산전 프로그램이 많을 거예요. 요즘은 많이 줄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는 뭐 체조교실, 무슨 교실, 뭐 수영교실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개 그 산전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거든요. 종합병원은 그거와 다르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죠. 소아과 의사 24시간 뛰어올 수 있고 마취과 의사 24시간 있고 그다음에 뭐 산부인과도 24시간 팀이 여러 산부인과 인력이 훨씬 많죠. 그런 거랑 만약에 분만을 하고 나서는 식단은 아마 대학병원도 요즘 영양사들이 잘해서 산모에게 맞는 식단을 줄 텐데 대학병원은 선물을 주지 않아요. 아, 개인 병원은 선물을 많이 줍니다. 샘플부터 해서 뭐 주는 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딱 한 바구니 주십니다. 그래서 산모들 사이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제 산부인과에서 그 아기 출산 선물 세트가 있어요. 베네조구리, 모자, 손장갑, 이렇게 발싸개 이렇게 세트가 있거든요. 그걸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을 퇴사했는데 전화를 해서 나 출산 선물 세트 하나만 주라. 너무 나도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병원에서 11년을 일했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세트 2개 주셨어요. 개인 병원을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분만을 하고 싶다. 이런 소신을 밝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종합병원에서 그런 소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시죠. 또 이제 개인 병원에 가면 개인 병원은 왠지 이제 문턱이 낮을 것 같잖아요. 이제 뭔가 마음이 편할 것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의외로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 가시면 대기 시간이 길니다. 왜냐하면 이 산부인과 진료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과 진료보다요. 옷을 입고 벗는 것도 많고요.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야 되는 것도 많고 잠깐 진료실에 들어가서 잠깐 얘기하고 나오는 환자는 드물고 대부분 뭔가 시술을 하거나 초음파를 보거나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 병원이라고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이제 대기를 짧게 하고 빨리 보고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 많은 여자분들이 이제 11시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 끝내고 10시 반에서 11시에 병원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오시면 또 힘들죠. 애 학교 이제 갔다 오는 시간 보통 2시, 3시 이때 다 끝나길 바라거든요.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특히 토요일 오전 거기는 정말 그 시간에는 말도 못하게 많이 대기하셔야 됩니다. 좀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침에 일찍 문 여는 시간에 가시든가. 그러니까 진료가 10시 전에 끝나면 좋죠. 9시에서 10시 사이. 아니면 오후에 이제 엄마들 집에 돌아가셔야 될 때 아이 보러 그때 한 4시 이후 이때 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후에는 좀 사람이 지치니까 오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가 분만이 가까우면서 네. 가장 큰 네. 관심이 이제 분만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왕절개는 말 그대로 이제 배를 수술해서 아기가 자연적인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배로 아기가 나오죠. 마취를 하니까 수술할 때 아기가 나오는 순간 아프지 않다. 제일 큰 장점은 그거겠죠. 우리 배가 복벽이 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벽을 이제 그 결에 따라서 박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기 머리가 여기 귀 옆에서 옆에까지 보통 만삭되면 9cm에서 10cm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10cm 절개해서는 아기가 나오지 않겠죠. 12cm 이상. 보통 마취 시작하고 이제 전신 마취 한다고 하면 마취제 들어가고 5분 안에 아기가 나와야 되고요. 하반신 마취를 하면 이제 그 시간에는 제한이 없겠죠. 아기한테 마취제가 가지 않으니까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있어요. 피하 지방층은 그 밑으로 3cm씩 더 절개하고요. 이제 복벽에 복직근이라고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싸는 근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막을 그 피부 절개한 것보다 안쪽으로 4, 5cm씩 더 절개를 해요. 오른쪽으로 4cm, 왼쪽으로 4cm 더 절개하고 근육을 벌린 다음에 안에 맨 안쪽에 복막이라고 있어요. 그 복막을 또 세로로 절개하면 이제 배안이 보이죠. 그러면 자궁을 찾아서 아래 방광을 박리하고 거기를 얇은 곳을 찾아서 거기서 한 5, 6cm 절개를 하면 아기 머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기가 머리가 먼저 탁 이렇게 나오거든요. 머리가 먼저 나오면 빨아내는 주머니로 아기 코에 양수 빨아주고 입에 있는 양수 빨아주고 그리고 그 아기가 마사지해서 우는 거 확인하고 아기가 울어야지 폐 안에 있던 양수가 빨리 흡수되고 그게 공기로 바뀌거든요. 아기가 우는 거 확인하고 옆에 있는 소아과에 아기를 건네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자궁 입구가 진통을 겪었던 사람은 자궁 입구가 벌어져 있는데 진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자궁 입구가 닫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손가락으로 자궁 입구를 살짝 벌려줘요. 왜냐하면 자궁 안에서 흘러내릴 피들이 쉽게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궁을 꼬매주죠. 2겹이나 3겹으로 꼬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닫죠. 그럼 이제 닫을 때는 거꾸로 복막을 먼저 닫고 세로로 그 다음에 복막을 닫은 다음에 복직근이 이렇게 세로로 있으니까 복직근 살짝 벌어진 거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근막이 양옆으로 4, 5cm 더 벌어졌잖아요. 근막을 또 꼬매주고 그런 다음에 피하 지방 꼬매고 피부 꼬매고 이렇게 하는데요. 신경과 혈관이 다 회복돼서 내가 수술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한 3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2, 3일째 되면 뭐 소변, 대변 잘 누고 걷는 거를 조금은 편안하게 걸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수술 전 나의 몸 상태를 생각하신다면 3개월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맘카페 같은 데 보다 보면 1년이 지나도 통증이 있다더라 이런 분들도 그런 있던데요. 분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요. 되게 드물 거예요. 많지는 않을 텐데 그게 일단 뭐 통증이 기억된 걸 수도 있고 이제 수술한 부위에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드물어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에 있던 세포가 수술한 부위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죠. 자라서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병은 좀 드물고요. 근데 대부분은 3개월 지나면 잘 회복됩니다. 제왕절개를 하면 자연 분만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왕절개가 자연분만보다 출혈량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이 출혈량을 뭐 평균적으로 특별히 문제 없는 경우 300에서 400cc, 500cc 넘지 않거든요. 출혈량이. 근데 제왕절개는 자궁을 절개하니까 훨씬 많아요. 평균 500cc 넘거든요. 그것 때문에 출혈이 갑자기 확 되니까 몸이 좀 부을 것 같아요. 요건 수혈 안 해도 돼요? 수혈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임신 중에 혈액량이 늘어나잖아요. 혈액량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한 빈혈은 생기지만 수혈할 정도는 아니죠. 반드시 나는 자연분만을 해야 되고 무서우니 나는 처음부터 제왕절개 해야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순리대로 애를 낳으시면 돼요. 내가 애를 낳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걱정한다고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걱정을 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혹시 제왕절개 수술한 후에 좀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건 의사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수술하고 빨리 움직일수록 회복이 빠르거든요. 근데 잔인하죠. 수술한 사람을 침대에서 움직여라, 그 다음날 일어나 앉아라, 힘들지만 걸어라 이런 것들이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나를 전혀 배려해 주지 않은 느낌이 들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유착이 되거든요, 배 안에. 배 안에 흉터를 안 남게 하는 방법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수술한 부위의 유착은 만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요. 수술한 날은 누워서 뒤척이고, 그렇다고 막 30분마다 계속 움직일 필요는 없고 1시간마다 살짝 이쪽으로 누웠다가 이쪽으로 누웠다 자세 바꿔주고, 이제 수술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 앉고, 오전에 11시, 12시 정도 되면 일어나서 걸어보고, 이제 오후 되면 복도 끝에서 끝에까지 걸어보시고, 저녁에 또 복도 끝에서 끝에까지 걸어보시고. 장 운동이 빠르게 하는 건 좀 식사를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사가 금식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수술하고 마취 다 깨면 한 대여섯 시간 지나서 물을 좀 빨리 먹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스 나오면 식사를 드렸는데 요즘은 꼭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보통 미음, 죽, 밥 이것도 빨리 이제 드시는 게 회복에는 빠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압박 스타킹을 신게 하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도 신게 한다던데 네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하체의 혈액순환이 이제 정맥류 때문에 혈전이 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폐를 막으면 이제 숨을 못 쉬고,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오고, 뇌를 막으면 뇌졸중이 오는 거죠.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신기도 하고요. 항응고제 주사를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못 움직이면 발목이라도 한번 돌려보고, 누워서라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보고, 남편이 계속 허벅지를 주무르는 거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소변줄을 뽑고 나서일 텐데 네. 그때는 배가 아파도 그냥 무조건 계속 운동을 하는 게 그게 처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앉을 때, 처음 일어나 앉을 때가 힘들고 처음 일어서서 걸을 때가 힘들거든요. 그거만 지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소변을 받아야 되는 경우, 수술 후에 소변을 받아야 소변 되는, 그것도 불편하죠. 그때 혼자서 못해서 남편이 도와주거나. 그 이제 소변을 왜 받냐면 수술하고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하니까 이제 병원의 간호 활동에 금식이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걸 체크해야 되거든요.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돼요. 그 섭취량이 제일 많은 게 수액이고 배설량이 제일 많은 게 소변이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너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을 줄 것이고, 너무 적으면 환자가 탈수돼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배 안에 출혈이 많이 돼서 소변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추정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면 금식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소변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받는 게 요만한 이제 병기 이렇게 통 주잖아요. 소변통. 이렇게 몇 cc인지 눈금이 있는 요만한 통을 주니까 여자는 거기에 소변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넓적한 데를 병기 위에 깔고 거기다 소변을 넣고 그 소변을 따라서 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와주는 게 보통은 남편이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옛날에는 그렇죠. 친정 엄마분들이 해주셨는데 요즘은 다 남편이 하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가 딱 한 명만 지정할 수 있으니까 보통 남편을 지정하는데, 제왕절개 후에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 안 해주죠. 네. 그러면 제왕절개 후에 회복도 했고 이제 궁금한 거 흉터거든요. 네. 흉터가 결국은 체질이더라고요. 임신하면 배가 트는 사람이 있고 안 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흉터도 원래 켈로이드인 분이 있어요. 조그만 흉터도 크게 남거든요. 그런 켈로이드이신 분은 수술하고 나면 처음에는 흉터가 일자로 예뻐요. 근데 2달, 석 달이 지나면 그때 굵어져요. 그게 밑에서 살이 차올라오면서 흉터가 굵어지는 거거든요. 그 켈로이드가 생기면 켈로이드 연고가 있어요. 시중에 엄청 많이. 그게 흉터 연고란 게 다 켈로이드를 예방하는 연고인데, 그거를 이제 수술하고 실밥 뽑고 저희가 보통 수술한 직후에 바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실밥 뽑고 바로 바르는 것보다 한 2, 3주 지나서 이제 열심히 바르면 효과가 있느냐, 제약회사는 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약간 퀘스천이에요. 흉터 연고도 있고 테이프도 있어요. 켈로이드 연고보다는 테이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피부를 계속 이렇게 뭔가 바깥에서 힘을 주는 거죠. 3개월 지나서 켈로이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성형외과가 치료 잘합니다. 수술하기도 하고 거기다 주사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켈로이드 치료는.
원장님, 유도분만은 출산일이 지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예정일서 일주일 지나서 하는 거고요. 근데 예정일 전에라도 어떤 산모의 건강상으로 출산을 해야 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럼 출산일 전에 유도분만을? 이제 옛날에는 아기가 너무 커서 뭐 유도분만을 미리 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산모의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당이 조절 안 된다, 이런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로 유도분만을 하는 거죠. 아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산모에게 더 낫겠다. 아기는 어느 정도 자랐고 지금 태어나도 잘 살 것 같고 근데 더 유지하면 산모의 건강은 갑자기 확 나빠지겠다. 이럴 때 유도분만을 합니다. 유도분만을 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것보다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유도라 가지고 나오면 똑같아요. 산모고 애고. 단 산모가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는 것보다 진통도 없는데 진통이 올 때까지 약을 써서 진통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니까 이 산모의 마음이 힘들었다 이거죠. 이제 뭐 남보다 배가 더 아팠던 건 아니에요. 더 아팠던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참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의사는 진통 몇 시간이라면 산모들은 내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은 시간부터 계산하거든요. 옷 갈아입고 분만실을 떠난 시간을 진통 시간으로 계산하고요. 의사들은 자궁문이 3cm 열린 걸 진통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엔 시간도 시간인데 훨씬 과정이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산모 입장에서 보면 이 주사를 맞아서 내가 옆에 이제 주사를 맞으면 나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 이 주사 맞고 아프기를 기다리니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 스트레스가 막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소리 지면서 분만실에 온 사람과 하나도 아픈데 링겔 맞으면서 이게 요 속도로 들어가서 내가 언제 아프나 이거 한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좀 틀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더 아프다 느낄까요? 근데 어차피 애 낳을 때 아픈 건 이래 아프나 저래 아프나 똑같아요. 그럼 유도분만을 하러 병원에 가면 총 몇 시간 정도 걸리면 출산? 평균 초사는 1박 2일. 옛날에는요 참 잔인하게 저 레지던트 때는요 유도분만 1박 2일 해보고 안 되면 집에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못 그러죠. 의료사고가 날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초사는 1박 2일, 경산부는 보통 그날에서 그날 나오는데요. 경산부 중에서도 자궁경부가 굉장히 두껍고 전혀 준비 안 된 분은 있어요. 그런 분은 시간 걸리죠. 그분도 1박 2일이나 이렇게 잡아야죠. 하다가 제왕절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유도분만 하는 사람이 자궁경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삭일 경우에 이제 병으로 미리 낳는 거 말고 41주까지 왜 진통이 안 왔을까요? 원래 그 저절로 아기가 이제 진통 오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41주까지 자궁경부도 얇아지지 않고 두꺼운 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근육 사이사이 연결되는 어떤 세포에 뭔가 남과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분만이. 아기 머리도 똑바로 위치되어 있고 뭐 다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은 유도분만을 해서 약을 써서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며칠 더 기다려보면 되겠으나 요즘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 의사들이 싫어하니까 보통 이제 한 이틀 해보고 안 되면은 수술 얘기가 나오죠. 유도분만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 걷고 좌욕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던데. 좌욕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좋은 건 걷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밥이 소화되게 걸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 숨차게 계속 걷고 좌욕보다 더 좋은 게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 안쪽을 계속 나비다리 하시거나 무릎을 넓게 벌리고 서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걸 많이 하시면 유도분만에 성공하실 거예요. 이제 한 예로 옛날에 제가 평택의 분만 전문 병원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평택대교가 이제 처음 생겼어요. 이제 개장하기 하루 전에 사람이 걷게 해줬거든요. 그날 밤에 제가 분만을 많이 했어요. 그 다리는 한 번 건너가면 돌아오질 못해요. 횡담도라는 중간에 휴게소를 가든 아니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거 걷고 이제 배 아파 오시더라고요. 근데 뭐 애가 뱃속에 생긴 애가 11달, 12달 안 살아요. 얘는 나올 겁니다. 나와 아기가 건강한 게 목표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분만한다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나와 아기가 건강하면 돼요. 산모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요. 마음이 좀 편해야 되거든요. 긴장을 안 해야 됩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단단해져서 애가 더 안 나와요. 마음 편하게 병원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내 아기를 믿고 우리는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 믿고 애를 낳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하게 낳을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3kg 안팎으로 안팎으로 나오죠. 네. 나잖아요. 그럼 쌍둥이는 보통 몇 킬로? 2kg만 넘으면 된 거예요. 2.5kg도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가 일찍 나오잖아요. 36주에서 7주에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36주에 아기 한 명일 때 2.45kg예요. 근데 쌍둥이가 2.45kg 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혹시 다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여길 가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분만 시점을 잘 봐야 되는 게 아기 몸무게도 보고 제일 중요한 게 호흡하는 폐 성숙을 보는 거거든요. 작아도 호흡을 잘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호흡을 잘 못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쌍둥이를 임신했으면 무조건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은가요? 일단 쌍둥이를 임신했으면 소아과가 24시간 나올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있는 곳, 그다음에 언제든지 분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 자연 분만할 수도 있지만 제왕절개할 수도 있으니까 산부인과 팀, 그러니까 요 팀이 24시간 움직이는 장소면 돼요. 그러니까 분만 전문 병원도 가능하죠. 쌍둥이 같은 경우에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둘 중에 주로 어떤 방법을 많이들 그게 선택하시나요? 일단 쌍둥이를 자연분만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여가도 그러고 쌍둥이도 그러고 자연분만이 다 제왕절개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막 넘어가다가 이제 십몇 년 전부터 그래도 자연분만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연분만을 시작한 게 개인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도 많이 시작했고, 산과 전문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대학에. 그런 선생님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쌍둥이를 자연분만하는 의사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더 많을 거예요. 이제 쌍둥이도 아기 둘 다 머리가 밑으로 있으면 자연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애가 머리가 밑으로 있고 둘째가 옆으로만 있지 않으면 대부분 자연분만이 이제 되거든요. 되는데 그 경험은 많지 않아요. 저도 전공의 때는 쌍둥이 자연분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하는 걸 지켜봤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 까마득한 일인데 첫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둘째 배를 잡아야 돼요. 얘가 위로 뜨기 전에 밀어줘야 돼요. 첫째가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둘째가 나와요?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10분, 15분 걸리기도 하고 30분 걸릴 수도 있겠죠. 뭐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면 뭐 날짜가 바뀌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럼 뭐 밤에 나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나와야죠. 너무 늦으면 산모가 진통 오래 겪어서 자궁 수축이 안 좋아서 하혈될 수도 있고, 아기 낳고 나서 일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럼 혹시 첫째는 자연분만 했더라도 둘째는 경과 보면서 제왕절개를 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할 때 그거를 다 스탠바이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윌리엄이라는 유명한 산과책이 있어요. 윌리엄 책에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애기 하나 낳아도 기다려라. 옛날에는 초음파가 발달을 안 했잖아요. 발달을 안 해서 애가 또 나올 수 있다 교과서에 있었다니까, 옛날에는요. 저 전공의 때는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있을 수 없는, 초음파로 다 보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또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막달에 배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한 장만 딱 찍으면 뭐 아기가 딱 보이거든요. 아, 뼈가? 원래 산모는 엑스레이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장은 괜찮아요. 그건 엑스레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이제 곧 애 낳을 텐데 지금 애 낳을 때 준비가 더 중요하니까. 진짜 아주 옛날에는 쌍둥이인 거를 모르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쌍둥이 모르고요. 나왔는데 또 나오네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산부인과 교과서에도 기다리라고 돼. 한 30분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지금 같으면 아기가 나오고 태반을 나오면 손을 넣어서 자궁안을 확인을 해요. 태반 찌꺼기가 없나. 이게 기본이거든요, 요즘은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장갑이나 이렇게 위생 개념이 없었잖아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했죠, 옛날에는요. 아, 자궁 경부가 열려있지, 참. 네. 그러니까 손이 들어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확인을 지금은 깨끗하게 하는데, 옛날엔 그럴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마냥 뱃속을 모르니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뱃속을 다 본단 말이에요. 정 모르면 MRI도 찍잖아요. 임산부들 MRI는 안전하잖아요. MRI도 찍는 마당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